프롤로그. 책이라곤 거의 읽지 않는 환경에서 태어나서 독서에 그다지 취미를 들이지 못했고 독서할 시간도 별로 없었던 나는 살면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사정에 얽혀 읽지 않는 책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자주 있었다. 대학에서 문학을 강의하는 처지이기에 사실 나는 이런저런 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책들은 대부분 내가 펼쳐보지도 않은 책들이다. 나의 이야기를 듣는 학생들도 대부분 나와 비슷한 처지이지만 내가 언급하는 책을 읽은 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의 수업은 그것에 영향을 받게 되고 언제라도 나는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될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게다가 나는 내가 쓰는 책이나 논문들에서도 어김없이 이런저런 간행물들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는 더욱더 곤란하다. 구두로 하는 경우는 부정확한 진술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글로 하는 논평은 흔적이 남아 진위 여부를 검증받게 되기 때문이다. 나로서는 너무나 익숙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록 진정한 교훈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비독서자로서 겪어온 깊은 체험을 전하고 이 금기시되는 주제에 대한 성찰을 불러일으키기에 바로 나 같은 사람이 적임자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 사실 자신의 그런 경험을 전하는 일은 상당한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데 비독서의 좋은 점을 자랑하는 텍스트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 그런 점에서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제 살펴보겠지만 비독서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일련의 내면화된 두려움에 부닥치게 하며 그 두려움들 가운데 적어도 3가지가 결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 같다. 첫 번째 두려움은 독서의 의무라고 이름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독서가 신성시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머지않아 사라질 테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게 사실이다. 특히 일정 수의 모범적 텍스트들이 그런 신성시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 책들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금기이며 이를 어기면 은총을 받게 된다. 두 번째 두려움은 정독해야 할 의무로 불릴 수 있는데 이는 첫 번째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읽지 않는 것도 눈총을 받지만 후딱 읽어치우거나 대충 읽어버리는 것, 특히 그렇게 읽었다고 말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눈총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대학에서 문학을 강의하는 사람들로서는 프루스트의 작품을 정독하지 않고 대충 읽어보기만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 된다. 세 번째 두려움은 책들에 관한 담론과 관계된다. 우리의 문화는 우리가 어떤 책을 읽는 것은 그 책에 대해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임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한데 내가 경험해본 바로 우리는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누군가와 열정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대화 상대 역시 그 책을 읽지 않았더라도 말이다. 앞으로 점차 보게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 심지어 어떤 책에 대해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그 책을 통독하지 않거나 아예 펼쳐보지도 않는 편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책에 대해 말하거나 평론을 쓰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그의 책 읽기에 어떤 위험들이 들러붙는지를 부단히 강조해 나갈 것이다. 여러 가지 의무와 군기로 우리를 구성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결국 독서에 대한 전반적인 위선을 낳게 된다. 나는 우리의 사생활에서 돈과 섹스의 영역을 제외하고 독서의 영역보다 더 확실한 정보를 얻기 힘든 영역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독서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에서는 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내가 방금 언급한 그 3중의 제약으로 인해 거짓이 일반화되어 있다. 나 자신도 책을 별로 읽지 않는 사람이지만 어떤 책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아는 편이어서 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정도는 충분히 짐작이 가고 진실이 드물다는 것도 잘 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일인데 이따금 우리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중요하게 꼽는 어떤 책을 읽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인정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다. 또한 다른 영역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영역에서도 과거라는 것을 재구성하여 우리의 바람에 보다 적합한 형태로 만드는 우리의 능력이 그만큼 대단한 거라고도 할 수 있겠다. 책 얘기를 꺼내는 즉시 자리 잡는 이 일반화된 거짓은 비독서를 짓누르고 있는 터부의 이면으로서 그 밑바탕에는 유년 시절부터 우리를 괴롭혀온 오랜 고뇌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책들을 읽지 않았다는 고백이 야기하는 그 무의식적 죄책감을 분석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무사히 빠져나가기를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죄책감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였다. 읽지 않은 책에 대해 성찰하고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고 하는 말들에 대해 성찰하는 일이 어려운 것은 책을 읽지 않았다는 이 비독서라는 개념이 불분명하고 그래서 어떤 이가 어떤 책을 읽었다고 주장할 때 그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파악이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비독서라는 개념은 읽는 것과 읽지 않는 것, 이 양자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성립되지만 사실 우리가 텍스트를 만나는 다양한 형태들은 대부분 둘 중 어느 쪽도 아닌 둘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주의 깊게 읽은 책과 한 번도 손에 잡아본 적이 없는, 애기조차 들어본 적 없는 책 사이에는 여러 수준의 독서가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위 책을 읽었다고 하는 경우 사람들이 독서라고 말을 정확히 어떤 뜻으로 사용하는지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사실 이 독서라는 말은 아주 상이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다. 반대로 분명히 읽지 않은 책이라고 해서 그 책들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런 책들도 메아리를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독서와 비독서 사이의 이 불확실한 경계로 인해 나는 책을 접하는 우리의 방식을 전반적으로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 탐구에서 의사소통이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테크닉들을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런 상황들을 분석을 통해 진정한 독서 이론의 요소들을 개발하는 데까지 나아가 볼 생각이다. 그리고 그 이론은 독서에 흔히 부여되는 이상적인 이미지에 역행하여 오히려 균열이나 결여, 근사 등 읽기 행위에 내포된 어떤 불연 속성에 의거하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론이 될 것이다. 이상의 몇 가지 고찰은 당연히 이 책의 구성과 직결된다. 먼저 나는 제1부에서 비독서의 주요 유형들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물론 비독서는 단지 책을 펼쳐보지 않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없다. 책을 대충 뒤적거렸거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책에 대해 하는 얘기를 들었거나 읽었지만 잊어버린 경우 역시 정도는 달라도 크게 보아 비독서의 범주에 속한다. 제2부에서는 읽어보지 않은 책들에 대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만 하는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살다 보면 종종 마주치게 되는 그 많은 경우를 일일이 다 살필 수야 없지만 몇 가지 의미심장한 이해에서 몇 가지 유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입각해서 나는 몇 가지 제안을 개진할 생각이다. 제3부는 이 책을 쓰는 계기가 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비독서자로 살아오면서 모은 일련의 간결한 조언들이 주된 내용이다. 그 조언들은 이런 의사소통의 문제에 봉착한 이들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독서 활동에 관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찰들이 단지 이 책의 전체 구성에만 직결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책들에 대해 말한다는 사실이 야기하는 진실과의 묘한 관계를 고찰하도록 자극하고 또한 그때 구성되는 독특한 공간을 고찰하도록 자극한다. 내가 보기에 문제의 핵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책들에 대해 말하는 방식 자체를 현저하게 바꿔야 할 것 같다. 책들을 환기시킬 때 사용하는 말들까지 말이다. 읽은 책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는 이 저작의 일반 명제에 충실하여 앞으로 나는 내가 인용하거나 평하는 모든 책들에 대해 그 책들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지식의 정도를
하단의 주의 약호로 나타낼 것이다. 점차 분명해질 이 표시들은 전통적으로 저자가 자신이 읽은 책으로 간주하는 책들을 나타내는 표시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나의 개인적인 예에 비추어 보게 되겠지만 종종 우리는 알지 못하는 책들에 대해 말을 하며 우리가 그 책들에 대해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지 매번 분명히 밝힌다는 것은 바로 독서에 대한 그릇된 표상을 깨트리고자 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이 일련의 표시들은 인용된 책들에 대한 나의 견해를 나타내는 또 다른 일련의 표시들로 보완이 될 것이다. 사실 나는 반드시 어떤 책을 읽어보아야만 그 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러므로 나로서는 내가 접하는 책들에 대해 비록 내가 그것들을 잘 알지 못하거나 얘기조차 들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책들에 대한 나의 견해를 제시하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다. 이 새로운 표시 체계의 목적은 몇몇 비평가들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환상과는 달리 책들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지속적이고 동질적인 과정이 아니요 우리 자신에 대한 투명한 인식에 이루어지는 장도 아니며 오히려 갖가지 추억의 조각들이 집요하게 들러붙는 어떤 모호한 공간이요 그것의 가치 또한 그곳을 배회하고 있는 불분명한 유령들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부단히 상기시키는 데 있다. 프롤로그. 책이라곤 거의 읽지 않는 환경에서 태어나서 독서에 그다지 취미를 들이지 못했고 독서할 시간도 별로